새벽이었다. 한 국제 전화가 국경을 넘어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전화선 너머 한 보좌관이 무시할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예언자 브랜든 프릭스는 세계의 운명을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이는 긴박함과 무게를 지닌 메시지였다. 프릭스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수년간 그는 괴짜로 여겨졌지만 그의 정확한 예고는 그 인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미 수개월 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노린 테러를 묘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한 날짜와 함께 예견했고 예측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의 전환점을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그의 수많은 선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루어져 당국조차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47개의 예언 중 35개가 실현되었다. 이는 그를 시간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게 만든 수치였다. 그는 자신이 막연한 생각이나 감정적인 인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계시는 항상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찾아왔다. 세상이 잠든 시간, 그는 깊은 침묵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러면 마치 실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은유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그림들이었다. 사람들, 장소, 색깔, 심지어 표정까지도 설명을 거부하는 선명함이었다. 브릭스는 항상 자신의 사명이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메시지들은 깨우침과 경고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이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경고를 따른 투자자들은 파산을 피했고 경고에 귀를 기울인 가족들은 자연재해에서 벗어났다. 구출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며 그의 예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에 관한 계시는 그가 이전에 말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은 금융도 정치도 재앙도 아니었다. 그는 7밤 연속으로 완전히 똑같은 세부 묘사를 담은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매번 새벽 3시 33분에 시작되어 정확히 4시 44분에 끝났다. 그 시간의 패턴은 그의 보고를 추적해온 학자들조차 놀라게 했다. 우연의 여지는 없었다. 수학적 반복이었다. 마치 매초가 정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브릭스는 그 환상 속에서 한반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빛의 기둥이 한반도 위로 내려왔는데 너무 강렬해서 정면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그 빛은 중심에서부터 퍼져나가며 파동처럼 확장되어 인근 섬들을 덮고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마침내 중동까지 도달했다. 그 빛과 함께 그는 모든 나라 위로 울려 퍼지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동방에서 세상을 인도할 등불이 솟아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막연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예언자는 이 선언을 들을 때 온몸이 떨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 말 속에서 시련 가운데 선택된 민족의 각성을 암시하던 고대 예언들과 유사한 어휘를 인식했다. 그의 눈에는 그 환상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했다. 역사적인 규모의 어떤 일이 곧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중에 떠있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두려움을 자아냈다. 이미 그의 수많은 예언이 실현되었는데 이렇게 명확히 한 국가 전체를 둘러싼 계시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의 말은 지도자의 몰락, 시장의 요동, 자연재해를 예고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류의 영적 운명을 바꿀 특별한 존재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 선언하고 있었다. 예언자의 추종자들은 그의 발언을 긴급히 퍼뜨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분단된 채 정치적 긴장 속에 있는 나라로만 볼 수 없었다. 브릭스는 한국이 역사상 마지막 거대한 영적 움직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군중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무대는 이미 갖추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추측이 아니었다. 불가능한 것을 맞춰온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한 사람의 반복된 환상이었다. 동방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곧 무언가 일어날 것임을 알아차리라는 부름이었다. 브릭스는 한국이 경계도 정부도 전통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브릭스는 빛의 기둥이 한반도 위로 곧바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강렬함은 중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릴 정도였다. 그 광선은 원형으로 퍼져나가며 먼저 주변 섬들을 덮고 이어서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마지막으로 중동까지 닿았다. 아무것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시에 천둥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다.
동방에서 절망에 빠진 민족들을 인도할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그 빛은 어둠에 의해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브릭스는 빛이 퍼져나갈수록 수많은 무리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관광이나 무역을 위해 오는 이들이 아니었다. 지치고 해답을 갈망하며 절망에 짓눌린 이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절망, 그리고 의미에 대한 갈증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을 밟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절망이 평안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울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경배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을 감싸는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예언자에게 있어 그것은 분명한 확증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이나 문화 강국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맡게 될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역사상 마지막이자 가장 큰 영혼의 수확이 일어날 것이라 선언했다. 그의 말은 강하고 단호했다. 종말의 징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장 깊이 충격에 빠뜨린 환상은 빛의 기둥이나 군중이 아니었다. 넷째 날 새벽, 브릭스의 눈앞에 비범한 장면이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스타디움 안에 있다고 보았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글로벌 행사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있었다. 그 축제의 절정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아레나 중심에 나타났다. 그 존재는 어떤 정의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외모는 분명치 않았고 어느 틀에도 맞지 않았다. 한국인 같기도 하고 외국인 같기도 했으며 젊고도 늙어 보였고 남성과 여성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의 형태에는 그를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었다. 그러나 대중을 멈춰 세운 진짜 이유는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였다. 그것은 고대 문헌 속 신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나오는 그 빛과 유사했다. 브릭스는 이 인물이 나타난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어떤 말도 특별한 행동도 없었다. 오직 그 존재의 단순한 등장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깊은 기도 속에 무릎을 꿇었다. 낯선 이들과 서로 껴안고 회개하며 화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던 남녀들이 그 순간 어떤 초월적인 힘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장면은 스타디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카메라는 전 세계의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송출했고 같은 충격이 집에서 시청하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 마치 거리의 장벽이 무너진 듯했다. 그 효과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고 모든 시청자가 동일한 체험의 일부가 되었다. 이러한 묘사는 강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그 인물이 누구이며 어떻게 나타날지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언제나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정체가 아니라 영향이라는 점이었다. 그 인물의 등장은 세계적인 새 국면의 시작을 의미하며 아무도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환상에 대한 기록은 종교 공동체, 학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확인되는 징조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모두가 예외 없이 그 메시지의 명확함과 강도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예언자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한국은 단지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 국가로 기억될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변화의 불길을 온 세상에 퍼뜨릴 불씨가 될 것이다. 가득 찬 스타디움, 빛나는 인물, 그리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그 장면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전 지구적 차원의 영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새로운 장의 서막이었다. 예언자가 묘사한 이미지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파괴적일 만큼 강력했다. 그 인물은 말을 할 필요도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었다. 단지 군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저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완고한 사람들도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고 무신론자들조차 지금껏 상상도 못한 힘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전통 종교에 익숙했던 이들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음을 인정했다. 브릭스는 그 인물이 보내는 시선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부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그 신비로운 존재의 등장에서 멈추지 않았다. 브릭스는 더 크고 충격적인 비전을 밝혔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부상이나 대중문화의 확산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곧 지구의 영적 수도가 될 운명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겪은 고통과 투쟁과 눈물이야말로 전 세계적 소명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게 했다고 말했다. 예언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작되는 일은 그 국경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운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어떤 정부도 국경도 이념의 장벽도 막을 수 없는 영적 부흥이었다. 브릭스는 이 부흥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이웃 나라를 넘어서 머나먼 지역까지 며칠 만에 닿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로만 인식되지 않고 동방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 찾아올 것이다. 이는 과거 전통에 따른 순례가 아닌 진정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인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순례가 될 것이다. 교회들은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의 중심지가 되고 거리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하나 되어 전 세계의 신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이끌게 될 것이다. 예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과정은 역사상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과거의 부흥들과도 같지 않다고. 이것은 더 크고 더 넓으며 결정적인 사건이다. 종말 이전의 마지막 부름이며 한국은 그 계획의 중심에 있다. 전쟁으로 분단되고 상처 입은 작은 나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브릭스에게 이 계시의 위대함은 바로 그 대조에 있었다. 고통과 분열,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알려진 한 땅이 이제 전 세계를 비추는 등불로 바뀌는 것이다. 이 역할의 전환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의 고난은 결국 이 마지막 운명을 위한 준비였다는 확증이었다. 전쟁과 아픔으로 얼룩졌던 한국은 이제 모든 민족 앞에서 살아있는 재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드러난다. 만약 그 신비로운 존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텔레비전, SNS, 실시간 방송, 그 존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움직임이 수십억 명에게 중계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에 따르면 모든 이가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변화는 전 지구적일 것이다. 브릭스의 계시를 세세히 따라온 이들은 그의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무언가가 올 것이라 말할 때면 머지않아 실제로 징조들이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모든 환상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을 마주한 지금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이 공중에 떠돌고 있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역할을 위해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과연 이 역사적 전환을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브랜든 브릭스 예언자는 스타디움 환상 이후 또 다른 이미지의 연속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가 묘사한 계시의 다음 장은 더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협정이나 정치적 전략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양측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력한 영적 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깊고도 근본적인 영적 변화였다. 그는 이 변화가 2026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예기치 못한 대화들이 시작되며 이는 전략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직접 겪은 영적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브릭스는 특히 북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 땅 아래에는 수십 년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버텨온 지하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모였던 남녀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들의 기도, 눈물,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잔을 채워왔고 이제 그 잔이 한반도 전체 위로 쏟아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의 북한 땅에서 공개적인 집회들이 열릴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믿음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펼쳐진다고 했다. 인간의 어떤 전략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일. 그것은 자발적이고 갑작스러운 부흥이었다. 오랜 고통과 숨겨진 충성에서 비롯된 열매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2030년까지 분단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는 어떤 조약의 결과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리를 영원히 바꾸게 될 영적 각성의 열매였다. 브릭스는 이 영적 통일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2026년부터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그 시점부터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내부 체제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언자는 붉은 장벽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커져가는 시위와 개방을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하 기독교 신자들을 보았다. 한국에서 터져나오는 부흥은 중국을 정면으로 강타하게 되며 숨어있던 교회들을 불태우고 정권에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 대한 환상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브릭스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 인물은 과거 제국주의적 야망을 떠올리게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였다. 그 통치자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되살리려 하고 다시 한번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에 따르면 그러한 반대는 오히려 촉매제가 될 뿐이었다. 저항이 클수록 한국에서 솟아오를 영적 성장은 더욱 거대해질 것이며 외부의 갈등은 더 깊은 각성을 위한 연료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브릭스는 상징으로 가득한 장면을 묘사했다. 그는 독수리와 불사조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독수리는 미국을, 불사조는 한국의 부활을 의미했다. 그는 2027년에 이르러 이 동맹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새롭게 갱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과학, 기술, 그리고 영성의 결합이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연합.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를 언급하며 이 두 나라가 방위와 혁신을 넘어서 영적이며 문화적인 혁명을 함께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브릭스는 이 동맹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의 환상 속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들은 기술과 믿음을 융합하는 설계자들이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도구들을 창조해냈다. 인공지능이 영적 확산을 위한 도구가 되고 로봇 기술이 인도주의 사명을 수행하며 청정에너지가 소외된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이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자 세계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는 강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새 예루살렘이라 불릴 것이라 했다. 수천 명이 그곳을 찾을 것이며 관광이 아닌 영적 순례자로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거리에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교회는 중보기도의 중심지가 되며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기도와 헌신의 모델을 배우기 위해 모일 것이다. 브릭스에게 있어 오랫동안 전쟁과 분단으로 기억되던 그 나라는 이제 모든 민족이 만나는 영적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환상이 승리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시나리오와 함께 따라올 위험과 강력한 충돌 또한 경고했다. 브릭스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 한국을 향해 일어나 이 운동을 파괴하거나 타락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의 공격, 박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의 분열을 언급했다. 그는 성장의 절정에서 전통교회와 새로운 영적 표현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그것이 2027년경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이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브릭스는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 한국도 정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열과 갈등은 지나친 것들을 걸러내고 진실한 것만 남기기 위한 채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더 강하고 더 정결하며 사명에 집중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언자는 이 시험을 견디는 열쇠는 오직 기도라고 단언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한국의 새벽 기도 전통, 수일간의 금식, 공동 중보기도 모임의 가치를 강조했다. 브릭스는 수십 년 동안 자녀와 나라를 위해 흘린 한국 어머니들의 눈물이 이 과정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그 눈물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사건들을 움직일 중보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환상에서 떠오른 메시지는 명확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될 운명이었다. 군사 강국으로서도 경제 중심지로서도 아닌 지금껏 본 적 없는 거대한 영적 각성을 촉발할 선택된 나라로서의 자리였다. 예언자는 이 혁명의 힘은 군대나 화폐가 아닌 오직 믿음과 연합에서 온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계시들을 주에 깊게 따라온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소명임을 이해했다. 미래는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통일, 주변 국가에 미칠 영향,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국의 영적 부상은 추측이 아닌 시급함을 담은 명확한 묘사였다. 이는 곧 도래할 현실을 알리는 호소였다. 브랜든 브릭스의 환상은 한반도의 통일이나 세계적 동맹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욱 대담한 비전을 추가로 묘사했다. 바로 기술과 영성의 융합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브릭스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도구들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인공지능과 영적 원칙을 통합한 시스템이었으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것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믿음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그 기술은 성경을 번역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잊힌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에 따르면 이 통합은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인류는 처음으로 통제나 이익이 아닌 신성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기술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의료 선교에 활용되는 로봇, 버려진 마을을 지탱하는 청정에너지, 지구상의 모든 언어로 실시간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 브릭스는 이것을 새로운 시대의 개막으로 보았다. 물질과 연기 조화를 이루어 인류를 변화시키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또한 강력한 경고를 덧붙였다. 그는 모든 축복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올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는 성공과 번영이 자만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를 보았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시험, 안락함에 익숙해진 교회들이 본질을 잊을 수 있고 지도자들이 겸손 대신 명예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함정은 물질적 성장을 진정한 영적 승리로 착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2027년에 특정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종교 구조 자체를 강타할 분열이었다. 한쪽에는 전통적인 교회들,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영적 운동들, 9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청년 세대는 믿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 할 것이다. 브릭스는 이 충돌이 피할 수 없고 깊고도 파괴적일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기의 불길이 불순물을 태우고 한국으로 하여금 외형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 환상 속에서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공동체는 분열되며 지도자들은 서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브릭스는 정화의 장면을 보았다. 거짓된 것은 사라지고 진짜만이 더욱 강하게 남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를 정제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세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대가는 클 것이지만 흘리는 모든 눈물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열쇠는 기도였다. 그는 한국의 새벽 중보 기도와 긴 금식의 전통이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 무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릭스는 특히 수십 년 동안 자녀와 가족, 그리고 민족을 위해 중보해온 한국 어머니들의 눈물에 대해 언급했다. 그 눈물은 이미 하늘에 기록된 거부할 수 없는 호소이며 가장 강력한 공격 앞에서도 한국을 지켜낼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브릭스가 가까운 미래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는 결코 모호한 말이나 시적인 은유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말했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격렬한 전투, 내부의 위기, 외부의 저항을 경고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가운데서도 그는 단언했다. 한국은 더 강해지고 더 정결해지며 그 최종 사명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그에 따르면 이 시험의 시기는 겉과 속을 가르는 걸음망이 될 것이다. 전쟁, 침략, 궁핍을 견뎌낸 이 나라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또 하나의 시험, 번영의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한국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 계시들은 많은 청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어떤 이들은 다가올 분열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하나의 필연적이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예언자가 말했듯 한 민족이 세계적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이는 이것이 단지 지도자나 국가를 향한 말씀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부름이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교만과 분열의 시험을 받는다면 우리 각자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번영의 때에도 나는 신실할 것인가? 위기의 때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말들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여전히 잠들기를 원하는 자들과 준비를 결단하는 자들 사이를 나눈다. 예언자는 역사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험받고 정결해진 한국은 전 인류를 뒤흔들 계기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질문은 모든 청중 앞에 놓인다. 당신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부의 시험이 외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믿는가?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보라. 당신의 한마디가 다가올 일들을 분별하는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